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주신문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우리 경주시장을 맡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지난 8년간 가져온 변화보다 더 큰 변화, 더 빠른 변화를 우리 시민들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삼선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그간에 왕릉만 있고 왕궁이 없는 그런 도시, 천년 왕도이지만 그래서 신라환경 복원 사업을 최초로 시작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2025년까지 9,450억을 들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관광도시, 기업도시, 농업도시로서의 우리 경주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정책의 연속성 선상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경주가 정말 그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는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공직 생활을 30년 하면서 항상 가슴에 경주를 품고 살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행정 경험과 이런 정책 수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맺은 많은 그 인맥들을 활용을 해서 경주의 예산 확보라든지 정책 지원을 얻는데 큰 도움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시민들과 교섭하고 대화하고 소통한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경주시정을 정말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패널님들께서 귀한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사적지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교통이 혼잡할 정도로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들 관광객들이 도심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공동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2설에 따른 경주역의 그 폐쇄도 도심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동부사적지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는 관광객을 도심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도시 그 공간 정책이나 이런 것을 평소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간의 도심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공동화 현상을 보였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관광객의 감소와 인구 증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그 원인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심 공동화는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그 안압지에서 하는 그 공연들 그것이 도시 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봉황대 뮤직 스퀘어로 이쪽으로 도심으로 가져오면서 빈집이 있던 이 도심들이 좀 활성화되고 많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간 관광객이 한 800만 정도에 그치던 것을 지금 한 1,300만 정도 오게 되었고 아마 신라환경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저는 한 2천만에서 많게는 한 3천만 정도의 관광객이 우리 경주를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 공동화를 초래하는 이런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철로에 관한 문제는 저는 오히려 경주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좋은 계기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철로를 이설을 하고 그 안에 도로나 공원을 조성하고 또 공한지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을 활성화하고 재생을 하는 그런 뉴딜 정책은 우리 경주 역사 앞과 성동시장 일대 밀집된 그런 생활 공간을 뭔가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데 처음에 이걸 제시했다가 우리가 선정이 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준비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용역을 마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도전하면은 꼭 성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남동 이론의 그 포성로가 이제 황당길로 이렇게 불리면서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좀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황리단길의 생성은 직접적인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수적인 정책의 효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가가 상승이 되고 임대료가 높아지고 하니까 젊은이들의 창의력이 여기에서 많이 손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보면은 붐비고 있는 길에 비해서 교통 지금 예. 그게 인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많이 불안한 가운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그 일대를 일방 통행으로 하고 중간중간에 그 포켓 파크 플레이스, 파킹 플레이스를 조성을 해서 그 안에 작은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일방 통행을 하게 되면 인도가 나오게 되니까 아마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국회에서 그 지진에 관한 그 상세한 그 대책을 수립을 해놓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그 지진 피해 대책이 지진 피해 방지 대책이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그 대책을 많이 모델로 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지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는 조금 경우를 달리하는 것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일본에 살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밤에 잠을 자다가 침대가 그러거든요. 내 다리가 왔다 갔다 그런 정도로 지진을 겪고 해도 어느 누구도 지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하는 어떤 그 지진 공포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특히 이 경주 시민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그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 그 지진 이거 하나 일어났다는 그게 뜨면은 그 불과 2점 몇이고 아무런 그 느낌도 거의 없는데 관광객들이 그 보도를 보고 발을 끊고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가 그 지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지진에 대한 과잉한 두려움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불식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주 시민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경주를 하면은 지진 지역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불안 상태를 극복해 나갈 그런 방안이 또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진이 5.8 규모의 지진이 경주에 발생했을 때 이건 아주 충격적인 그 반응들을 우리가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험을 찾다 보니까 일본의 그
재난 대응 매뉴얼을 급히 입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중앙에서 해줄 리도 없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빨리 번역해서 가정에다 배포를 하고 또 냉장고에다 붙여놓게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의 지진은 주로 판상형 지진이니까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우리 한국의 지진은 이 단층형 지진이니까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리라고 생각되고 역사상 보더라도 그렇게 대규모 지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은 어르신들은 옆에 트럭만 지나가도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빨리 지진 문제를 대피소를 옥내 대피소가 아니라 한겨울이 아니라면 5개 대피소를 하기 위해서 전부 그때 천막을 우리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한 500개 이상 확보를 해서 천막을 전부 읍면동에다 배치를 했고 지진 대피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미 다 구비를 했고 모포까지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모포 한 1000장을 우리가 급히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란 것은 우리가 대비한다고 해서 방법은 없어요. 찾아오는 이 땅속의 지진을 우리가 대비하는 방법은 없는데 다만 발생하고 바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진 관측소 그리고 지진 연구소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나간다면은 효과적으로 우리 대응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큰 보탬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 정책 분야에 관해서 신평 교수님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모두 연설에서 지금 신라왕궁 복원 정비 사업이 2025년까지 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하나의 계획이고 어떤 그 예산의 승인 과정까지 다 거치는 것은 이것이 아닌가. 또 이것이 지난 정부 하에서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한 점은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정비 복원 사업이 신라환경 복원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는가 하는 것은 지금 신라환경 복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법이 많은 공동 발의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커다란 암초에 부닥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것이 특별 회계를 설치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폄하하는 그래서 어떤 경주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이 학계나 또 다른 사회 각 부분에 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만약에 이 특별법이 실패한다 그러면 경주 시민들이 갖는 이 좌절감을 이걸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후폭풍을 우리가 대책이 제대로 서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면서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은 우리 사회에 있는 고구려 백제 가야를 역사를 보는 시각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 통일하지 않았으면 고려 조선을 거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형성되기 어려웠으리라는 이런 역사적 문화적 원형을 탐색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제일 관건입니다. 거기를 통과하면은 나중에 전체 회의와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많이 걱정이 되고 합니다. 아마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정책은 정권이 만든 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원형을 정리하고 가는 과업이기 때문에 이 정부도 깊이 있게 아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가게 되리라고 생각되고 우리 경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자세로 국회 어떤 처리 추이를 좀 더 진지하게 좀 관찰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지만 도시 발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대학이 하나 한 개 대학이 설립되면서 그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좋은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좋은 실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주에서는 어떤 역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솔직히 대학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러운 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서라벌대학과 경주대학의 여러 가지 재단 자체의 문제라든가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통폐합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님께서는 이 경주대학과 서라벌대학의 통폐합이라든가 재단의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차후에 다음 시장님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개입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합 문제라든지 대학의 정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주대학 총장을 짧게나마 한 경험이 있어서 더욱 더 그러합니다. 다만 이 대학은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역할을 미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그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관계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이긴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대학 재단 운영 자체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로부터 또 감사도 받고 지적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아마 통합인 것 같은데 그냥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학생 수의 감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이 대단히 지방대학이 특히 어려운 지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살리고자 한다면은 재단이 좀 더 민주화되고 또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중앙의 교육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방침과 지도를 위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고 우리 경주 시민들도 이들 학교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대학 총장을 역임한 저로서는 다시 제가 시장직에 취임하게 될 경우에는 이 학교들을 정상화하는데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네, 경주는 아직 선발고사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내신이라든가 또 시험을 봐서 상급학교 진학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이 입시 경쟁에 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또 교육 환경이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사교육이 또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라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경주의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졌을 때 진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장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이 하향 평준화거든요. 이 하향 평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또 시장님께서는 또 이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제도와 평준화 제도 자체는 모두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는 지역의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 평준화를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향 평준화보다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수한 몇 개 고등학교가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독점해서 거기에서 내신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전부 골고루 여러 학교에 배치된 상태에서 그들이 경쟁을 해서 한다면은 오히려 더 많은 우리 잠재적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평준화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게 또 많아요.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실패하고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출되는 인력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한번 학부모들하고 토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책을 정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경주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관광 도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 경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행사가 거의 20년까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잘 치러왔습니다. 근데 이 행사가 이제 국비와 도비, 시비로서 유지가 됐는데 원래부터는 정부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께서 또 답변에서 보시면은 도가 아닌 경주시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걸 하게 되면 국제적 행사하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축제는 진화하지 않으면은 유기체처럼 발생, 변경,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 술과 떡 축제가 소멸이 됐는데 소멸된 원인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축제의 주인이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술과 떡이 그거는 축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세우고 갔기 때문에 술과 떡이라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주제가 실종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이 정책이 이 축제가 진화가 자꾸 돼야 되는데 진화하지 않는 어떤 축제도 오랫동안 수명을 이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라문화제가 지금 계속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서 그것이 변화하는 시대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세계문화 엑스포는 98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반반씩 부담을 했지만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이 수행이 되어서 장점은 예산 확보를 한다든지 한 그런 규모 있는 행사는 치를 수 있었지만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했을 때 경주의 아이덴티티와 경주의 특성을 살리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대안이 무엇이었냐 하면 지난번에 이란 그 실크로드 축제를 우리가 현장에 가서 했는데 그때 돈 20억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우린 자신 있게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판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국가적인 행사가 되기 쉽다는 것이고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가 아니라 한국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보다 우리 경주에다 중점을 두고 신라 문화에다가 중점을 두는 그런 그 내실 있는 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사치성, 낭비성, 과시성 그런 행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개최하는 그 국내에서 개최하든 외국에서 개최하든 그 행사가 보다 내실화되어서 그 현지 주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전 지역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너무 경상북도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주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경상북도가 주인이 됐는데 그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내용 컨텐츠는 보면 경상북도도 주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쩌면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좀 더 우리가 신라, 경주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서 가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축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한 가지만.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도 비롯한 비전문가들도 있는데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이 있다면은 그 말씀해 주시고 대안이 그리고 경주에는 많은 유적과 유물 그리고 보물이 약 250여 가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곳인데 그래서 경주에는 야간에 하는 큰 유료 공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큰 실경 뮤지컬을 하나 개발해서 경주만의 특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객들을 경주에 유입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경주에서 앞으로 필요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참고로 중국의 장혜모 감독이 중국의 유명 관광지에 보면 실경 뮤지컬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시장님도 보셨지만 중국 계림에는 인상유상저, 서안에는 장안가, 음남성에는 인상여가, 항주에는 인상소 같은 큰 실경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경주만의 특화된 뮤지컬을 하나 만들어서 유료화 시킨다면은 큰 경주만의 특화된 관광 상품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 우리 시장님이 되시면은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경주만의 상품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주가 지금 5번째로 그 아트페어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 기초단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다른 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5번째 이렇게 거치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착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 황남초등학교가 이제 이전하게 되면은 그 안에 예술인들의 그 실험 공간, 그 창작 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 공연 문제는 지금 봉황대 뮤직스퀘어를 하고 있지만 뮤지컬의 문제는 많은 제작비가 소요되고 또 이게 관람객들이 상설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수지 분석도 좀 거쳐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질문 마치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 부분에 질문 있겠습니다. 권용환 회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신농업 혁신타운은 이제 부지 면적이 약 15만 평 정도 되고 예산이 한 250억 이상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신농업 혁신타운이 조성되고 운영이 된다면 이제 그게 우리 경주의 농가 소득에 농가 소득 정도에 어떻게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큰 규모의 신농업 혁신타운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체 수익으로 혹시 이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농업 혁신타운은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시작하고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작목을 하려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아열대성 파파야라든지 열대성 과일들을 거기서 백향과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고 규모도 아주 좀 크게 해서 기업적 그런
그 영농을 시작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해보고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옆에 또 부지를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농업단체들한테 대여를 해서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그 안에는 농업연구소를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작목별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작목별로 그 유리 온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온실이라고 하는 그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식물 공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육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되면은 저는 이것이 우리 경주 농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고 대한민국 농업에 새로운 큰 변화와 시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미 용역을 거쳐서 물이라든지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분석을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된다면은 정말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경주 지역은 제조업 중에 자동차 부품 산업이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제 그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른 현재 내연기관 중심의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어떤 변화가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런 어떤 그 상황 변화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는 제조업 분야의 어떤 대응 방안 혹시 있으세요? 예, 이 지방 도시가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기는 대단히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추세가 이 내연기관 형태에서 전기 그다음에 수소 이런 형태로 지금 전환이 돼 가고 있는데, 이거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하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이 산업 쪽에서도 한꺼번에 바로 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점차적인 단계를 거쳐서 전환되어 가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그 전 단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인들과 그동안에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지금과 같이 주력 기업이 있고 협력 기업이 있고 하청 기업이 있는 이런 밴드형 이런 산업 구조가 지금 새로운 그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는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재원도 조달하고 기술도 조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어려움 없이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주시는 우리 학계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많이 지금 경주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의 어떤 미스매칭 현상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답변서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이제 유치활동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어떤 청년들의 그 어떤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그 정책이 될 수 있는 거.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혹시 뭐 가지고 계신 대안이 있으십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이런 과제이긴 합니다. 대부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자리 보면 일회성이거나 임시적인 그런 직종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보상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될 것 같고, 투자 환경을 거기도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투자 환경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국내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그걸 해서 기업을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그 양성자 가속기 센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 신소재를 개발해서 새로운 그 산업 시대에 소재를 개발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2018년 경주시 예산이 이제 1조가 넘어서 약 1조 4천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 월성 1호기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이제 정지가 된 채로 지금 계속 현재까지도 정지가 되고 있고, 그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1호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발전소 이제 6기 모두가 이제 정지가 되는 그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조 4천억의 예산 가운데서 한수원과 또 원자력 발전소와 방패장과 이 원자력 관련 산업들이 그 기여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1조 4천억은 대부분 국비에서 조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세금 내는 게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지역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돈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직접적인 그 재정 손실은 크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원자력 산업계 전체가 불황에 시달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에너지 탈원전 그런 용어 자체가 요즘은 사라졌어요. 처음에 나오다가 그러다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말인데 그거는 메타포고 그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에너지 정책의 다원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곳에 너무 쏠리면 되지 않는 것이고, 전환이라고 하는 경우는 기존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원화해서 에너지를 친환경 그리고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 이런 중심으로 간다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에너지가 인간과 함께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 넥스터 추가 건설을 7기를 더 하는 문제가 지역에 이제 그 양남 지역에 계시는 지역민들과 또 이제 그 시를 운영하셔야 되는 시장님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 4월 26일 날 반대 집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이제 발전소는 정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시장님께서 정확한 이제 입장이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체 시를 운영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그 시장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장의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방향과 방침이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종전에 이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원래 중저준위 방패장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그 고준위 방패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되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관련 시설을 못 짓는다 해놓고 이 관계 시설이란 그런 용어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고준위 폐기물들은 우리 경주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저준위 그 폐기장을 하면서 저렇게 국민적 갈등을 빚으면서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고 가야지 우리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주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가 종전에는 경주 인구가 30만이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18년도에서는 25만 7천여 명으로 감소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좀 심각한 위기에 지금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주시 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 유입 증가를 위해서
정책과 방안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 문제는 하나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첫째 이제 출산율에 관한 문제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연장되기 때문에 노령 계층이 계속 증가되는데 지금 그 노령 계층들이 사망하시는 게 이제 계속 발생을 하는데 사망자와 출생자의 그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인구가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 대단히 도시가 기본적으로 존속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긴 한데 인구 문제를 너무 깊이 인식을 하고 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소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은 어떤 정책이 실패했다. 예를 들면은 기업 유치를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인구 감소라는 그런 내용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렇게 자꾸 넘겨주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넘겨주는 그런 과업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우리 같은 그 관광도시의 경우에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을 늘려가지고 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그 공백을 이 관광객들이 그 지역 경제를 메꿀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그 시장님께서 말씀을 답을 해주셨는데 경주시가 노령화되어가는 도시로 되어가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걸 획기적으로 조금 젊어지고 젊은 층들이 더 유입이 되고 활기차고 생기 있는 경주시로 만들 수 있는 혹시 의지와 정책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기업 유치가 젊은이들이 경주를 떠나지 않고 또 외부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우리 경주에 와서 살 수 있게 하는 데는 기업 유치가 대단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종도 전통적인 그 1차 산업보다는 우리 요즘 들어와서는 뭐 6차 산업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산업 구조를 좀 더 융복합적으로 가고 또 관광 형태도 이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비중을 옮겨간다면은 그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됐습니까? 예, 예, 그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복지 부분의 분야의 그 권용환 회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복지환경부 신설을 이제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복지환경국이 신설이 된다면 경주시의 복지 정책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경주 시민에게는 어떤 복지 혜택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이 신설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더 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체제가 뒷받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복지환경 문제는 우리 예산 비중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동 집약적 그 투입이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수용자와 이 봉사자 간의 비율이 거의 1대1로 이렇게 갑니다. 대단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노후 노령 복지를 우리가
정부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자꾸 이행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백은 후보께서 태양시 부모님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하 저수조, 지하댐, 지하 관로 매설 등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 규모와 자원 확보 방안, 취수원 확보 방안, 지하 관로 경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은 1분입니다. 황남자. 예, 만성적인 이 한해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해마다 덕동 호수의 수위가 떨어지는 경우에 온 시민들이 가슴을 졸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하천이 굉장히 그 경사가 심해서 물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비가 오는 경우에 우수기에 그냥 통과하는 그런 하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수지를 새로 할 경우에는 엄청 힘들잖아요. 주민들하고 갈등도 있어야 되고 보상 문제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하천 부지 지하에다가 대형 저수조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물을 보관을 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쓴다면 괜찮겠다. 이거는 지난번에 국토부의 그 담당 국장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아주 관심을 표하고 정책을 좀 건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거쳐서 정책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임백은 후보님이 최 후보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간포항 크루즈선 입항 가능 항구로 개발하는 것이 넓은 경주 지역의 특성상 침체된 경주 경제 전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가에 의문이 듭니다. 실효성이 없는 선거 공약성 그림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간포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항구입니다. 제물포와 함께 초기 항구로서 이 항구를 과거에 연안항에 있다가 어항으로 격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다시 어항에서 연안항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연안항이 되면은 국내 여객선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항만 시설을 갖다 갖추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단위로 이 항만 계획을 수정을 하는데 아마 내년까지 이 사업이 되면은 우리가 연안항으로 다시 승격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러되면은 동해안 일대 우선 국내 이 여객선이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외국으로까지 출항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양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나머지 준하경 후보와 송영기 후보, 박병현 후보께서 질문하신 것은 준하경 후보님의 질문에 거의 대부분 중복성이 많아서 제가 세 분의 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준하경 후보께서 최양식 후보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불출마 번복, 공천 불복 탈당, 소속 출마 등은 경주 시민들은 늘뛰기 행보, 출세 행보가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공천을 김석희 의원의 사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삼선 단체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주 시민이 최후 후보님의 컷오프를 결정했는데 과연 시민의 시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시장은 시민들이 이미 결정을 해서 현재 시장으로 있죠. 그거는 그렇게 표현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천이 공정했느냐 하는 문제는 공천했는 사람은 공정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현직 단체장에 대한 컷오프를 갖다가 시행을 했다든지 그런 게 우리 경상북도에만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선택권을 당이 독점을 했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독점했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아무런 흠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현 시장 후보를 이렇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앙당에서 재난 지역이라 그래서 전략 공천 내지는 우선 공천 하기로 했는데 경주가 재난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제가 1월 달부터 컷오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게 미리 컷오프 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조사도 하지 않은 시점부터 저는 컷오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정된 그런 공천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 안 하면 제가 답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하는 겁니다. 예. 다음 중앙위원 후보께서 기양시 후보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원전 지원금 3천억 원 사용처와 투명하지 않는 집행에 대해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시민들을 위하여 깨끗하게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3천억을 집행을 할 때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의회하고 진지하게 다 협의를 해서 쓰는 것이 그 방패장 지원금의 내역이고, 또 그 내역들 중에 이미 제가 취임을 했을 때 전임 시장께서 상당액을 이미 집행을 한 상태에 있었고, 제가 와서 한 것은 대개 보면은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했고, 또 일부는 또 장학기금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했고, 이런 것은 의회하고 충분히 다 협의를 해서 한 것인데 그걸 마치 사용으로 뭐 돈을 쓴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은 행정부지사 경험을 가진 그 행정가로서는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익 후보님과 주마경 후보님께서 내용이 중복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최 후보님의 경주 사람에 대한 정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에 살지만 경주에서 초중고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어느 도시 사람입니까? 경주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경주에 사는 사람은 어느 도시 사람입니까? 현재 경주에 살고 있지 않지만 경주가 고향인 사람은 어느 도시 사람입니까? 최 후보님의 경주 사람 논리대로라면 이들 모두 경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대단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경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출신이든 간에 다 경주인이고, 또 경주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살더라도 그 가슴 속에 경주가 있으면은 경주인이란 뜻입니다. 근데 어떤 후보든지 간에 경주를 가슴 속에 품지 않고 경주 향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경주 공무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분이 어떻게 갑자기 다른 지역 향후에 참석하고 다른 지역 공무원회에 참석하고, 제가 서라벌회 회장을 했지만 한 번도 저는 서라벌회에 나오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진정한 경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명함 뒤에 보세요.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경력이 없잖아요. 학교 안 나왔습니까? 왜 그걸 표시하지 못하는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표시가 당연히 돼 있어야지. 그러고 이걸 달리 얘기한다면 안 맞는 것이다.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 경주에서 자식 키우고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경주인이라고 봐요. 저는 경주의 경주를 가슴에 품고 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경주는 한 사람의 시장, 한 사람의 자연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경주 시민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경주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소리를 잘 경청하고 또 경주의 비전과 미래를 설정하는데 경주 시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합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참여를 통해서 경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